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그리고 안전검사. 제가 이 세 가지는 한 덩어리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자율안전 확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항상 공부를 같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안전인증과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그리고 안전검사. 그래서 이건 묶어서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은 같은 개념이죠. KCS 마크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안전검사는 KCS 마크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계를 구입해 와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즉 우리 회사 사장님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계에 대해서 안전검사는 항상 주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정해진 주기마다 이 기계를 검사를 철저히 해서 바꿔야 될 부속품은 교환해주고 또 수리해야 될 부분은 수리를 하고 해서 안전한 상태의 기계로 하여금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안전검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실 때요, 자율적으로 하는 안전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자율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자율검사는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 주기로 합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율검사 프로그램이라는 걸 짜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첫 번째 해야 된 것은 뭡니까? 해당되는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조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다 그랬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봤을 경우에 이런 기계, 이런 방호장치, 이런 보호구는 자칫 잘못 소홀하게 제조해서 판매를 했다가는 근로자들이 사용을 하다가 큰 사고나 재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해놓는 거죠. 제작 기준도 정해놓고 안전에 관한 기준도 정해놓고 여기에 맞게끔 이것을 만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제조회사에서 세 가지씩 있었습니다. 그죠? 기계도 있고 방호장치도 있고 보호구도 있습니다. 여기도 기계, 방호장치, 보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대상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놓은 제작 기준을 비롯해서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따라서 제조를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판매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심사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해서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KCS 마크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KCS 마크를 보고 신뢰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제도를 우리는 인증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이 인증제도를 가져와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으로 그 인증제도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이 이걸 뭘 말하는 것인가 하는 개념을 좀 알고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안전검사도 이 대상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위에와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면 좀 편리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물론 대상은 다 암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암기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같은 개념의 KCS 마크 제도 하나 묶어주고 안전검사 주기별로 계속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러면 만들어서 판매하기 전에 이 KCS 마크를 붙이면 그것으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은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중요한 구조 부분을 변경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똑같은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될 대상, 기계도 있고 방호장치도 있고 보호구도 있는데 이런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및 설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죠? 외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도와드릴 게 너무 없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암기법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을 잡고 갑니다. 연인이에요.
그런데 손을 놓고 갈랐었다, 그죠? 제가 이게 사실 의미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해 드리지는 않지만. 자, 암기법입니다. 산으로 간 연인 또는 연인이 산으로 가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연인이 산으로 가서 큰 고목, 이 큰 자가 큰 매이거든요. 크다 할 때는 아래 큰 자를 씁니다만 우리는 암기법이니까 그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큰 고목 아래에 자리를 딱 잡았어요. 시원한 그늘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공작을 봅니다. 공작새를 봤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두 사람이 공작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공작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식까지 놓고 안타깝게도 파혼을 했다고 하네. 외울 수 있겠죠, 그죠? 연인들이 산으로 데이트를 갔어요. 근데 큰 고목 아래에 자리를 탁 잡았어요. 공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안타깝게 파혼을 했단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소설을 하나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이걸 외우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앞에서 보면 이 산이 뭐냐? 산은 산업용 로봇이고, 연은 뭐냐? 연삭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는 뭐냐? 인쇄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컨베이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에서요, 암기법으로 고자가 나오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고소작업대를 얘기합니다. 고소작업대. 그런데 여기는 고소작업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고라고 하면은 헷갈리겠죠, 그죠? 이런 거 철저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고목이라고 했습니다.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예를 든다면 앞에서 여기 지웠나요? 안전 인정 대상이 보면은 기계에 전단기로 절단하니 아파. 그리고는 사고가 났다. 사고. 이 고는 뭡니까? 고소작업대예요. 그러니까 같은 코라고 하면 혼란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고목이라고 했는 겁니다. 공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자를 쓰게 되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기 압축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공을 하면 공기 압축기와 좀 혼란스러우니까 공작이라고 해서 공작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 쪽에 가면 우리 공작기계에 대해서도 밀링, 선반 이런 거 많이 배웁니다, 그죠? 자, 자식은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를 얘기하고, 식품 가공용 기계고, 파쇄기, 혼합기. 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뒤에 가서 우리가 상세하게 하고, 일단 암기법으로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기법으로 먼저 다 외우신 다음에 이 각각에 해당되는 게 다 한자식인데, 고목만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고, 공작 기계고, 나머지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식품 가공용 기계, 파쇄기, 혼합기, 산업용 로봇, 연삭기, 인쇄기, 컨베이어 이런 식으로 다 한자씩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두 개가 한 덩어리입니다. 공작 기계,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입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방호장치로 한번 가봅니다. 사실은 안전 인정 대상과 자율 안전 확인, 기계 방호장치 보호를 전체를 다 통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당하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율 안전 확인에 해당되는 방호장치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제가 암기법을 이렇게 했어요. 아가 목동이 교가로 연을 날린다. 아가 목동이 교가로 연을 날린다. 아가 목동이 교가로 연을 날린다. 자, 지금 제가 암기법을 만든 거는요,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 한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가입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 되폐기 교리아크 용접기, 그리고 가스집합 용접장치, 가슬기자재. 죄송합니다. 예, 가슬기자재. 이 가슬기자재는 건설에 사용되는 가슬기자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슬기자재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시험에서는 지금까지는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슬기자재가 들어가긴 들어간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슬기자재가 아마 여기 있죠, 그죠? 예, 가슬기자재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롤러, 그 다음에 연삭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기계입니다. 근데 롤러, 연삭기, 교리아크 용접기, 목재 가공용 둥근톱, 동식 수동 대폐기, 아세틸렌 용접장치 이런 기계가 자율안전 확인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받느냐? 이 기계에 설치되는 방호장치가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요. 좀 전에 앞에 했던
연인들이 산에 가서 큰 고목 아래에 자리를 잡고 공작을 보고 자식 낳고 파혼하는 게 뭐였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기계들이 자율안전 확인을 받잖아요. 그럼 이 기계는 자율안전 확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호장치죠. 이 기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그러면 결국은 이 기계도 물론 알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기기에 설치되는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는 방호장치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방호장치는 지금 안기법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넣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죠. 그죠? 사실은 방호장치를 넣어서 만든 안기법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여기서는 기계만 알아두십시오 라고 제가 이 안기법을 만들었냐면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기계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기계의 방호장치는 모르고 시험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방호장치 명칭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호장치의 종류, 설치 방법,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성능 기준 이런 것까지도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기계 과정이 끝나고 나면요 저절로 알게 돼요. 이 기계들의 방호장치가 어떤 게 있다 하는 걸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복잡하게 기계와 방호장치를 연결해서 막 암기하는 거 이거는 좀 뭔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편안하게 그냥 대상 방호장치지만 어떤 기계의 방호장치인지 기계만 먼저 암기법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기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저절로 이 기계의 방호장치들은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세틸렌과 가스집합 용융 장치는 안전기거든요. 근데 안전기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 안전기의 설치 방법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또 안전기가 어떤 건지도 알아야 돼요. 뭐 역화방지기다, 역화방지기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목재공인 둥어톱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접촉 예방장치는 반발 예방장치가 있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분할 날이라든가 반발방지 기구라든가 이런 종류들까지도 우리는 또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동력식 수동 대폐기도 칼날 접촉 방지 장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 방지기입니다. 이 교류아크 용접기가 유일하게 지금 전기와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감전을 방지해야 되겠죠. 자동으로 전격이라는 게 정기적인 충격, 감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전격, 정기적인 충격을 방지해주는 장치, 이게 방호장치 이름입니다. 또 롤러 같은 경우에는 덮개. 죄송합니다. 오늘 왜 실수하지? 롤러 같은 경우에는 급정지 장치. 롤러에는 사람이 끌려 들어가죠, 그죠? 이 두 개가 원통이 반대 방향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그 사이로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이런 재료를 넣는다든가 과정 속에서 사람의 신체가 이 작업복이라든가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협착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는요 빨리 세워야 돼요. 이 세우는 게 뭐냐? 급정지 장치라는 거죠. 그러면 급정지 장치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손으로 조작하는 손 조작식, 로프식이 있고, 그다음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 이 설치 높이까지도 나와요.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능 기준도 나와요. 또 급정지 장치가 급정지시키는 거리를 구하는 공식도 나와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삭기는 덮개예요. 근데 이 덮개도 덮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덮개가 어떻게 설치되는가, 뭐 상부 사용이냐, 탁상용 연삭기냐, 뭐 평면 연삭기냐, 이 종류에 따라서 노출되는 각도도 알아야 되고요. 이 종류가 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계에 가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되고 또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미리 공부하지 않아가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가게 되면은 차근차근히 교재 안에서 또 보게 되고 또 강의를 통해서도 아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방호장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호구가 나오죠. 그죠? 보호구는 딱 세 가지예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는요, 아직까지 시험에 제가 기억하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는 실기 필답에도 나왔습니다. 몇 가지 쓰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전 인증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안전 인증은 제가 목을 기준으로 해서 목 아래쪽의 내용과 좀 종류가 많은데요. 그것도 암기법이 필요 없어요. 목 아래쪽의 내용과 목 위로 이렇게 분리해서 내 몸을 짚어가면서 체크해야 하는 게 가장 쉽다 그랬습니다. 목 아래는요, 옷부터 입어요. 이게 보호복이라 그러죠. 옷을 입고 나면 빠져나오는 게 손과 발이 빠져나와요. 그럼 거기에 손에 끼워주면 안전장갑, 발에 신으면 안전화,
마지막으로 허리 한번 딱 둘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대죠. 목 아래는 4가지밖에 없어요. 전부 목 위로 다 있습니다. 목 위에 머리에 쓰면 안전모죠. 얼굴을 먼저 다 가려주면 보안면이잖아요. 얼굴을 가리면 귀가 나오니까 귀마개 귀덮개 해야 되겠죠. 또 보안면 안으로 들어가면 눈, 코, 귀, 입이 있잖아요. 눈은 보안경이죠. 코와 입은 동시에 호흡용 보호구라서 동시에 가려주죠. 이 호흡용 보호구가 대표적인 방진, 방독, 송기 마스크. 그리고 여기에만 한 가지 더 들어가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죠? 방금 제가 했는 것 중에서 안전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안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안면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안전인증 대상에도 방금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근데 자율안전 확인에도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이 나와요. 중복된다.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3가지를 제가 외울 때는 그냥 안 보면 자율이다. 사람이 안 보면 자율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3가지는 안전인증과 중복되는구나. 안전인증에도 있다. 그러면 안전인증에 이렇게 써버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의 이 3가지에는 반드시 앞에 말이 붙어 있습니다. 말이요. 이 말을 붙이지 않으면 안 돼요.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추락,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라는 말이 붙게 되고요. 보안경 같은 경우에는 차광 및 비산물 방지 보안경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 보안면도 용접용 보안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간혹 실기 필답에서 이걸 쓰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 시험을 보고 와서 질문을 해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쓰라고 했는데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뭐 썼는데 맞겠지요? 아니요. 맞을 확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양쪽에 다 있으니까 앞에 이 말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따라서 내가 이 부분이 좀 명쾌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굳이 3가지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 얼마나 더 종류가 많은데요. 뭐 10몇 가지 써라 이렇게 안 나오니까 나머지 종류를 쓰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안 보면 그러면 자율안전 확인은 사실 자율안전 확인의 보호구를 묻는 문제는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안전인증에 이 3가지에는 앞에 말이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율안전 확인의 보호구를 쓰세요를 하고 나온다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 있는 이 말을 적어줘야 되죠. 말은 길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안전모는 제외하라는 거예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보안경은 제외하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좀 길게 적어 놓은 거죠.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이 말이 길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걸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안전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설비, 기계 기구들하고 그다음 방호장치, 그리고 지금 보호구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자율안전 확인만 공부하는 거 아니죠. 안전인증 대상도 같이 공부하고 또 아울러 안전검사 대상도 한번, 안전검사는 기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